네, 그래서 12주차 내용부터 시작하는 건데 옵션에서 설정 다 끝났고 레이어부터 세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세팅은 여러분들이 2D 도면을 캐드에서 불러오는 경우에 캐드 레이어가 전부 다 같이 불러와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2D 레이어 기준으로 갖다 두시고 그 다음에 3D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3D 그 모델링 레이어를 따로 작업해가지고 만들어 두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D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2D에 관련된 레이어들은 전부 잠가버리거나 아니면은 꺼버리는 게 여러분들 모델링 확인하기가 쉽고 편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주실 건데 지금은 도면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2D 드로잉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2D 레이어랑 3D 레이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레이어링을 한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보시면 커브 레이어가 있고 서피스 레이어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브 레이어에는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기 위한 2차원의 커브 작업을 하는 레이어를 작성할 거고요. 거기서부터 서피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서피스 레이어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글래스 레이어라든지 뭐 라이트 레이어 이런 것들은 재료에 따라서 레이어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은 렌더링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해 가지고 레이어를 바꿔주시고 거기에 따른 재료 속성을 추후에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커브 레이어를 하나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레이어는 작성을 해두고 나중에 활용을 할게요. 커브 레이어가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2D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탑 뷰에서 작성을 하는 게 편하겠죠. 평면 뷰를 작성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탑 뷰로 가시는 게 좋다.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할 건데 디멘전이 지금 나와 있죠. 가로 7500에 뭐 16000, 5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그냥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폴리 라인으로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커브 레이어에서 시프트 입력하시고 작성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치수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Shift 누르면 축 고정된다. 요거 누수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 다음 얘가 조인 하기 전에 옵셋 했으면 되는데 저는 조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따로 그려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이어를 별도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강의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로 지정을 할 거냐면 가이드라인 레이어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름은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가이드라인 레이어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이어고 실제적으로 얘가 모델링으로 발전하는 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같이 작업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가이드라인 레이어로 바꿔주고 좀 알아보기 쉽게 파란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모델링은 커브 레이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2D 드로잉을 계속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봤냐면 요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퍼스펙티브 뷰 자체에서 탑 뷰를 기준으로 그리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요 위에 그릴 수밖에 없고 무브나 카피도 요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케치북을 퍼스펙티브 뷰를 기준으로 그 실시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경하는 거를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Cplane이라고 합니다. Cplane. Cplane이 뭐냐? 이 Cplane이 이게 Construction Plane이라고 해서 구성 평면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Cplane 값을 실시간으로 퍼스펙티브 뷰 자체에서 변경을 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변경하는 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모델링 하면서. 자,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평면 뷰가 아니고 요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리려면 퍼스펙티브 뷰가 아니라 프론트 뷰로 가서 여기서 작성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퍼스펙티브 뷰 자체에서도 C플레인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일단 C플레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CP라고 하는 명령어, 저는 이제 CP로 줄여놨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Cplane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단축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Cplane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명령어가 뜰 텐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Cplane Origin 해가지고 0,0,0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XY G축 기준으로 0,0,0을 기준으로 한 플랜 뷰, 탑 뷰가 Cplane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Cplane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하나는 오브젝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월드,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합시다. 오브젝트, 월드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그럼 월드만 기준으로 먼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월드 뷰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화살표 클릭했을 때 나왔던 뷰에 관련된 설정은 여기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set view라고 하는 항목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set view, 뷰를 설정하다라고 하는 항목에 거기 가보시면 오른쪽에 top view, bottom view, left view, right view, front view, back view 이렇게 뷰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나오는데요. 요거에 관련돼서 top, bottom, left, right, front, back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월드 뷰입니다. 월드 뷰.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탑 뷰인데 얘를 프론트 뷰로 바꾸고 싶다. Cplane을. 그러면 CP 엔터. 그 다음 월드 뷰가 지금 W가 단축키로 되어 있죠. W 대문자 밑줄 되어 있으니까 그럼 W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Back, Bottom, Front, Left, Right, Top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가 탑 뷰니까 탑 뷰가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나 봐요. 우리가 지금 바꾸고 싶은 게 프론트 뷰라고 그랬죠. 그러면 F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려놓은 상태는 똑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이 컨스트럭션 플레인을 기준으로 그리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렉탱글을 여기다가 그린다라고 하면 이 위에서만 그려지겠죠.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렉탱글의 크기를 보면 가로 7500에 세로 8000인데 여기와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매달려 있죠. 그럼 일단 그려놓고 이동시켜도 되겠죠. 그쵸? 렉탱글 relative 7500에 8000 이렇게 그려놓고 그쵸? 얘가 지금 요 위에 그려지잖아요. 그쵸? 프론트 뷰에 그 다음 move 얘가 이쪽으로 갖다 붙으면 되겠죠. 그쵸?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CP world top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쵸? 자, 요거 처음 하는 거니까 모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 따라 해보셔야 여러분들 다음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플레인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두 번째 제가 기억해라 라고 했던 것 중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오브젝트는 뭐 하는 거냐면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박스를 기준으로 지금 이게 오브젝트잖아요. 물체. 자, CP 엔터 치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O 엔터. 그러면 여기에서 select object to orient C plane to 이렇게 돼 있죠. C 플레인을 위치시킬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는 건데 그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그 오브젝트의 어떤 면을 클릭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지금 6면체니까 6면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레프트 뷰, 바텀 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면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C 플레인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 프론트 뷰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앞면을 클릭하면 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프론트 뷰랑 백 뷰가 똑같이 C 플레인이 형성이 되지만 그 오브젝트를 선택한 그 면에 C 플레인이 정확히 갖다 붙어요. 그래서 요 앞면을 클릭하면 이 앞면을 기준으로 C 플레인이 형성되고 뒷면을 클릭하면 뒷면에 붙어서 C 플레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린 요 개체를 나는 여기가 아니고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박스 자체를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쵸? 요 면에다가 C 플레인을 위치시키면 여기에다가 바로 그릴 수 있겠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그쵸? 그러면 내가 그리는 렉탱글 자체가 무조건 이 위에 그려지니까 내가 여기에 그려놓고 이동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조금 더 복잡한 단계의 C 플레인 설정법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명령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좀 고급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오브젝트 명령, 오브젝트 C 플레인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프론트, 백, 뭐 탑 이렇게 월드뷰로 가는 데는 잘 이용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언제 이용하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개체가 육면체가 아니라 좀 깎여 있어요. 형태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깎여 있는 개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면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직각인 뷰밖에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면을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C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용하시면 C 플레인 O 그 다음 요 면을 클릭을 하시면 C 플레인이 여기에 갖다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그리시든지 이 위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혹시 뭐 이제 창 같은 거 뚫을 때 이렇게 구멍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C 플레인 다시 월드 탑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개체를 변경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보통은 사용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알고만 계십시오. 추후에 사용을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강의 자료 기준으로는 얘를 10도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회전도 로테이트가 일반적인 로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3D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테이트는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신 C 플레인을 바탕으로만 회전해요. 탑뷰를 기준으로 하면 탑뷰에서 바라본 뷰를 기준으로만 회전을 하는데 로테이트 3D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회전하는 회전축을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뷰, 퍼스펙티브 뷰를 보고 계실 때도 어떠한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다. 어떠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냐, Y축 기준으로 회전하냐, G축 기준으로 회전하냐, 요 축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3D는
퍼스펙티브 뷰를 보고 작업하실 때 이용하시면 된다. 두 개가 같은 명령어지만 뷰의 설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C플레인이 프론트 뷰였다고 하면 그냥 로테이트 이용하시면 되겠죠.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10도 지금 회전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C플레인이 탑뷰다 그러면 탑뷰를 기준으로 로테이트 3D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복사하게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카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포인트로 지금 두 개를 더 복사한 겁니다. 크기는 똑같고, 크기는 스케일로 줄일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앞에 거 두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복사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과 딱 만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딱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그어보면 3차원이라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점과 요 점 세 개가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우측 끝을 여기를 기준으로 스케일 다운 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딱 만나게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 레퍼런싱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인터섹션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선을 그어줘야지 인터섹션이 생기겠죠. 그렇죠? 쉽게. 자, 그 다음 얘를 위아래로 키울 겁니다. 스케일 1 디멘전 기억나시나요? 스트레치와 똑같은 내용이다. 스케일 1D 얘를 위아래로만 스케일링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퍼런싱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8000으로 하겠다. 숫자 8000 입력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00으로 변경하겠다. 자, 다음 세 번째 거. 얘는 일단 미러 이미지를 시킬 거예요. 미러를 시킬 건데 프론트를 기준으로 미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CP 월드 프론트 기준으로 가고 얘가 미러가 될 건데, 자, 수직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얘도 스케일 다운 시켜줄게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스케일 요걸 줄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 교차점까지가 이렇게 줄어들도록. 됐죠? 네, 이렇게.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스케일을 줄여야겠네요. 얘도 지금 회전시키니까 끝이 안 맞네요. 보니까. 그쵸? 이렇게 해야지. 네, 딱 맞겠네요. 그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다 했던 명령어들인데, 예를 들면 뭐 스케일이라든지 스케일 1D라든지 뭐 뭐였죠? 뭐 폴리라인 그리는 거, 그죠? 커브 그리는 거, 미러 시키는 거, 이런 것들 다 캐드에서부터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 하실 때 레퍼런싱 하는 거, 참조를 하는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보면서 복습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과정이니까, 지금 요 내용이 조금 이해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존 것들을 좀 많이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손이 느려서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만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강의 내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을 할 건데, 트림은 캐드에도 있었던 기능이죠. 요 아래쪽에 있는 개체들, G가 0 값인 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요 개체를 기준으로 잘라도 되겠죠, 그쵸? 요 개체.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잠가놨는데, 네, 요 개체를 기준으로 트림을 해도 되겠죠, 그죠? 아래쪽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고 있는 뷰를 기준으로 잘리거든요. 얘가 사각형이니까. 그래서 트림 하실 때 얘를 지정해 놓고 자르는 거는 여기 가서 클릭을 하시는 게 예, 정확하게 잘릴 겁니다. 됐죠?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필요 없으니까 하이드 해버릴게요. 이렇게. 요거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건물의 기초적인 뼈대 모델링을 이루고자 하는 큰 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커브를 그릴 줄 알아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커브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했던 로프트 명령 기억나시나요? 로프트 명령을 할 건데, 로프트 명령부터 이제 서피스로 가줄게요. 서피스로 가서 자, 여기다가 이제 면을 씌울 겁니다. 로프트. 자, 클릭하는 순서와 위치가 중요하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개체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순서는 1, 2, 3번. 이렇게 가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가서 이렇게 꺾여 있는 개체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실제로 이제 요 우측면을 보시면 요게 이렇게 뒤틀려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어떤 면 개체로는 요 형태를 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정확하게 하신다, 그리고 CC 설계까지 넘어간다, 4학년 5학년이 됐다, 그러면은 요 개체를 어떤 방식으로 쪼개 가지고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얘를 프레임화 시켜서 각각의 프레임으로 쪼개가지고 면제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요 개체를 기준으로
프레이밍을 할 건데 프레이밍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할 거냐? 컨투어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자, 컨투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콘타 만든다 할 때 그 컨투어 모델링, 지형을 만들 때 실제로 사용을 하는 명령어입니다만, 지형을 만들면 우리가 등고선이 표현이 되잖아요. 지상에서부터 1m, 2m, 3m 이렇게 등고선이 표현되는 건 G 디렉션 기준으로 0에서부터 높이가 1m, 2m, 3m 차이가 나는 어떤 패곡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걸 이제 컨투어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G 디렉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Y 디렉션으로 그 등고선을 보내기 시작하면 얘네가 이렇게 우리 김밥 자르듯이 잘려 나가겠죠. 그쵸? 그 과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컨투어링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커브 레이어에다가 작성을 하셔야겠죠. 자, 컨투어 갑니다. 컨투어 입력해 보시면 select object for contours 이렇게 나오죠. 컨투어를 할 개체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레이어에다가 이 컨투어링 할 개체, 컨투어링 할 선들을 담아 놓을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선들은 사용을 하고 이제 나중에 필요 없으면 하이드를 하든지 지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urface 레이어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요. by current layer, 지금 우리가 커브 레이어에 정확히 지정을 했으니까 current 레이어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group object by contour pla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no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룹이 되어 있으면 컨투어링 된 개체가 그룹이 지어지거든요. 요거는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 선택하고 싶으시면 yes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no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요 개체를 컨투어링 해 나갈 거다. 그죠? press enter when done.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컨트롤 플레인 베이스 포인트를 찍어라. 우리 가이드라인 지금 꺼놨는데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 위쪽으로 컨투어링 해 나갈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에서부터니까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direction perpendicular to control planes,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을 만들 수직 축을 입력해라, 방향을 입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마우스 방향으로 가야만 저 방향으로 선들이 쭉쭉쭉쭉쭉 생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선들이 나아갈 방향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니까 요 방향으로 가겠다. 자, 그 다음 distance between contours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mm 단위로 컨투어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초에 여기에 요 1m짜리 선 그어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선을 레퍼런싱해서 인지를 시켜줄 건데, 요게 이제 간격이 1000이에요. 1m. 근데 요 선을 그려놓지 않았더라도 그냥 1, 10, 100, 1000 넘버 패드에서 입력하셔도 무방하고, 만약에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레퍼런싱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간격으로 컨투어링이 쭉 나아간 거예요. 이렇게. 자, 서피스 레이어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초에 그렸던 요 중심선, 그리고 요 끝에 반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컨투어링 선과 우리가 원래 그렸던 선. 요거 세 개는 우리가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을 했던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거는 요 개체예요. 요 개체. 네, 가이드라인까지 끄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얘를 프레임으로 만들 거예요. 프레임. 지금은 커브잖아요. 개체가 실제 할 수 없는 3차원의 개체가 아니고 2차원의 개체잖아요. 그래서 얘를 3차원의 개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3차원의 개체를 만들려면 이 옆면, 윗면, 안쪽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파일 커브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레일 삼아 돌릴 거예요. 그래서 sweep 레일 1, sweep 1 레일을 쓰면 되겠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sweep 1 레일. 자, 그래서 프로파일 커브를 하나 그릴 건데 프로파일 커브는 400에 200짜리 렉탱글을 그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400에 200 relative 네, 요거요. 요 개체를 바탕으로 얘를 이동시킬 건데 어디로 이동시키냐? 안쪽으로,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요 개체가 얘를 따라서 쭉 돌아가면 이 개체의 프로파일을 가지는 3차원의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머지의 모든 개체들도 sweep one rail 할 수 있도록 이 프로파일 커브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 그죠? 귀찮잖아요. 그래서 array 명령을 사용해 줄 건데, array 기억나시나요? 네, 정렬시키는 거. 자, array를 얘를 할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y 디렉션이잖아요. y 디렉션. x 디렉션은 1개, y 디렉션으로 17개 가면 돼요. 우리 g 디렉션도 1개. 그 다음에 y 디렉션 레퍼런싱을 해주시면 되는데, 레퍼런싱은 내가 직접 간격을 지정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갈 거야. 우리 등 간격이니까 딱 맞게 가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서피스 레이어에다가 요 서피스 레이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하기 위해서 한 베이스 파일이고, 여기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레이어예요. 프레임이라고 해줄게요. 자, 요 프레임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서피스 레이어는 잠깐 끄고 요 프레임 레이어에다가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뭐 하면 된다 그랬죠? sweep one rail. 자, 레일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커브 선택하시고 엔터 엔터. 네,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다시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죠? 어레이를 명령 종료를 안 해놓고 그냥 취소해 버렸네요. 됐죠? 자, 그 다음 sweep one rail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다시 그 명령어를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엔터 rail profile 엔터 엔터 엔터. 그죠? 엔터 rail profile 엔터 엔터 엔터. 요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들 건물의 틀이에요. 틀, 프레임. 그럼 요 안쪽 지금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있는 애들도 채워줘야겠죠. 그쵸? 면으로 채워줘야지 밀폐되니까 요 틀을 채워줄게요. 요 틀을. 자, 마찬가지로 프레임 작업은 끝난 거고 다시 글래스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유리로 만들 겁니다. 요번에는 글래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작업을 할게요. 됐죠? 뭘 할 거냐면
이 안쪽 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안쪽 면으로 가기 위한 기준이 되는 커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커브들이 없이 다 우리가 볼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요 개체가 커브들이 아니고 볼륨이잖아요. 요 커브 레이어를 꺼버리면. 그쵸? 그래서 요 커브를 선택할 수 있는 커브를 만들 수 있도록 복사할 거예요. 복사. 무엇을 복사할 거냐면 자, 복사는 똑같이 커브 레이어에다가 일단 복사를 해줄게요. 글래스 레이어는 만들어 둔 거고 커브 레이어에다 복사를 할 건데 무엇을 복사할 거냐면 자, 일단은 복사할 때 제가 그 축약어들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DUP는 duplicate의 축약어로 dupe이라고 쓴다. 그래서 duplicate 엣지를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명령어는 엣지를 복사하다 인데 생략돼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엣지를 복사한다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duplicate 엣지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어떤 엣지를 복사할 거냐, 얘와 얘 사이의 면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기준이 되는 커브를 추출할 거예요. 어떤 거죠? 요거 요거 그리고 엔터 치면 추출이 완료되거든요. 취소하지 마시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인까지 완료해 주세요. J 엔터. 그러면 요 세 개의 커브가 보이시죠? 조인된 상태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반대쪽도 하면 되겠죠? duplicate 엣지 하나, 둘, 정확히 클릭하셔야 돼요. 셋, 엔터, 조인. 그러면 얘와 얘가 추출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선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커브를 바탕으로는 우리가 로프트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로프트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렇게 두 개 추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만들었던 글래스 레이어에다가 로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얘랑 얘 엔터 그리고 스트레이트 섹션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요 면이 채워지겠죠.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반복하시면 이렇게 면이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면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다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차 있는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렌더링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머티리얼에서 자, 글래스로 되어 있는 머티리얼 요거 바꾸는 법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머티리얼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네, 디폴트 머티리얼에서 플래스터는 회반죽이고 여기에서 글래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쵸? 글래스. 클래리티는 투명도 여기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고 뭐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유리의 색상 그 정도 지정하시면 돼요. 회색으로 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프레임은 메탈 프레임으로 갑시다. 메탈 색상 알루미늄으로 할까요? 네. 아니면 눈에 띄게 실제로는 그렇게 시공 안 하겠지만 눈에 띄게 뭐 골드 같은 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게 그냥. 그 다음에 뭐 폴리시는 반짝반짝하고 러프는 좀 거친 덜 반짝이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변하는 건 이제 렌더링 뷰에서 볼 때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렌더링 뷰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지금 유리가 여기 껴져 있는 건 유리가 표현이 되어 있죠. 얘는 아예 비어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요거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했던 내용들 쭉 하나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전부 다 완성시키는 게 목표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나만 해봐도 아니까 프레임 만드시고 사이에 끼고 하는 거 꼭 반복해 보시고, 오늘 배웠던 명령어, 이 모델링을 하면서 처음 나오는 명령어는 Cplane, Contour, 그리고 Duplicate Edge,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 것까지 쭉 종합해 가지고 모델링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요거는 저는 옆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다른 모델링 또 해야 되니까. 자, 다음 거 사각형 박스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박스 입력하시고 0,0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200, 세로 10,000, 그 다음에 높이 300. Shift 누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200에 1300짜리 요 레이어가 지금 글래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로 서피스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여기에 이제 손잡이를 만들 건데 다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다리 브릿지 디자인인데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할게요. 여기 요거죠. 요거 항상 어떤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커브부터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클을 그릴 건데 서클, 자 여기 중심으로 1000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올려줄 겁니다. 쿼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일 중에 요 부분 이렇게 4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개체를 그려놓고 트림 시키면 되겠죠. 트림.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잘라버리겠다. 네,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쵸?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 가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얘를 옮길 겁니다. Y축 방향으로 500만큼 옮길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파일 커브를 하나 그릴 건데 프로파일 커브가 다시 스윕 원 레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릴 건데 프로파일 커브를 원으로 만드는 경우에 프로파일 커브가 원인 경우에만 우리 레일에서
파이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파이프 한 적 있습니다. 예, 파이프 환봉, 파이프가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 커브가 원인 경우에는 프로파일 커브를 그릴 필요 없이 바로 파이프로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를 파이핑 할 건데 서피스 레이어에다가 얘를 PIPE 파이프 할 거다. 레디어스를 50으로 줄게요. 반지름이 50. 그러면 프로파일 커브가 자동으로 그려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다시 엔터. 네, 두 개가 이제 똑같다는 거를 인지시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 다음 다시 엔터.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요 파이프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얘를 세로로 보낼 거예요. 세로로. 레일이 쭉 가야 되니까 Y 디렉션으로 보낼 겁니다. 어레이를 시킬 건데, 자, 어레이. 얘를 어레이 시킬 거죠. 그쵸? 엔터. X축 방향으로는 1개. 예, 어레이 안 할 거니까. Y축 방향으로 19개 가면 돼요. 우리. 그 다음 G 디렉션 1개. 자, Y 디렉션. 레퍼런싱 포인트를 입력하든지 스페이싱 직접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스페이싱을 500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시 엔터 쳐주면 완료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에 손스침, 손잡이 부분을 만들 건데 역시나 만들어 놓고 이동시킬게요. 여기다가 이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니까 렉탱글 relative로 150에 20 강의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치수는 150에 20짜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뭐 할 거냐? 스윕이 아니라 extrude curve 할 거예요. extrude curve. 자, 익스트루드 커브 얘를 갈 건데 요 뒤까지 보내면 되겠죠. 그쵸?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쵸? 됐죠? 요 기준을 잡아서 이동시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무브 명령을 사용한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베이스 포인트로 잡아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캐드에도 다 나왔던 건데 우리가 지금 3차원의 개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보면서 기준점을 잡고 위치시키고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 해보셔야겠죠. 요거는 많이 하셔야지 그냥 익숙해지는 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커브가 있을 텐데 커브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쵸? 이거 지워버리고 요거 전체를 그룹핑 할게요. 그룹 한 번에 선택되도록. 그 다음에 미러 시켜줄 거예요. 네. 그러면 양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냥 다리의 형태인데 여기에 바깥쪽 프레임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볼게요. 바깥쪽 프레임을 만들 건데 어떻게 하나 네,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다 작성을 합니다. 이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쭉 갈 거니까 자 서클을 그릴 건데 똑같이 서클 3000 반지름을 가지는 서클을 그릴 거예요.
자, 기준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동시킬 거니까 여기서부터 3000짜리를 그릴 겁니다. 자, 그려놓고 얘를 자, 지금 커브 레이어에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서피스로 갔죠. 커브 레이어를 변경해 주시고, 자, 얘를 move, 자, 요 개체 아래쪽 있죠? 예, 쿼드 아래쪽 얘를 잡아가지고 2000만큼 올려줄게요. G 디렉션으로 2000만큼 올린 거죠. 그러니까 됐나요? 요거는 가이드라인 레이어로 변경을 합시다. 가이드라인 레이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보기 쉽게 가이드라인 레이어로 변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레이어를 마저 작성을 해주면 4분점을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룹핑 해줄게요. 한 번에 선택되도록. 자, 그 다음에 이 개체를 복사할 겁니다. 어디로? 뒤쪽으로. 자, 요 개체를 카피 엔터. 자, 요 점이 Shift 누른 상태에서 Y 디렉션으로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중심점도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시간 드릴 테니까 다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커브 레이어에다가 헬릭스를 그릴 건데요. 헬릭스는 이제 나선형의 이런 뜻입니다. 헬릭스. 그 용수철 같은 거 있잖아요. 용수철. 그런 모양을 헬릭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가 그냥 헬릭스예요.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start of axis 이렇게 나오죠. 축을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의 방향이 어디로 날아갈 것이냐, 어디로 진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축이니까 가운데. 자, 여기서부터 얘가 축이다 인식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헬릭스의 radius 반지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referencing 해줄게요. 여기까지로. 예, 근데 피치가 지금 1000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부가 옵션에 피치가 1000인데 P 엔터 피치를 2000으로 변경시켜 주고, 예, 피치 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점, 예, 레이디어스를 레퍼런싱 해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거 하나 완성시키고 넘어갈게요. 얘도 3차원의 개체로 만들려면 파이프 하면 되겠죠, 그쵸? 서피스 레이어에다가 얘도 프레임으로 갈까요? 예, 프레임으로 갈게요. 구분하기 쉽게 프레임 레이어에다가 파이프 얘를 갈 건데, 반지름이 얼마로 되어 있죠? 강의 자료에 80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80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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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하이드 시켜줄게요. 헷갈리니까. 됐죠? 얘는 다 쓴 거예요. 다 썼으니까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너 서클을 만들 건데 아우터 프레임, 바깥쪽의 프레임을 만들 건데, 아우터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체가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어서 옵셋이 안 될 거예요. 얘를 그룹을 풀어 줄게요. 네, 그룹을 풀면 다시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옵셋 800 할 건데, 800 얘를 바깥쪽으로, 얘를 바깥쪽으로, 얘도 가이드라인 레이어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연결을 시켜줄게요.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선을 그을 건데 위쪽 4분면에서 위쪽 4분면으로, 다시 위쪽 4분면에서 위쪽 4분면으로 요 선 두 개를 그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4분점이 계속 선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에 오브젝트 스냅 컨트롤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얘를 컨트롤 10 눌러보시면 지금 우리가 직선을 그었으니까 컨트롤 포인트가 두 개에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포인트가 여러 개가 되도록 리빌드 해줄게요. 리빌드 기억나시죠? 다 했던 겁니다. 리빌드 재구성할 거예요. 네, 리빌드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리빌드 요거 두 개 선택 엔터. 자, 지금은 포인트 두 개였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그리는 1차니까 직선이었겠죠, 그쵸? 하지만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디그리는 3차로 바꿔주시고 리빌드 요 가운데 있는 점점점점점점 가는 클릭 가능한 개수를 80개로 바꿔줄게요. 80개로. 됐죠? 그럼 이렇게 80개의 점이 찍히겠죠? 리빌드 됐으니까. 생긴 건 똑같아도 이제 속성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트위스트 할 거예요. 트위스트는 뒤틀다, 비틀다 이런 뜻이잖아요. 트위스트 명령어예요. 요 트위스트 이런 명령어들은 트랜스폼 쪽에 가시면 여기 트위스트, 밴드, 테이퍼, 스트레치 이런 것들 모양을 변경하는 명령어들은 여기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트위스트 명령을 하는 겁니다. 트위스트 할 거예요.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 할 건데 요거 두 개를 트위스트 할 거예요. 됐죠? 엔터. 자, 축을 역시 입력하라고 나와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뒤틀 거냐. 그죠? 그래서 1번, 2번. 그래야 얘가 축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손잡이를 지정하는 건데 축을 기준으로 손잡이를 잡고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지점은 여기를 잡을 거예요. 얘가 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각도는 270도만큼 돌아가게 할게요. 그리고 엔터 눌러줄게요. 자, 요 축을 기준으로 돌릴 건데 얘를 손잡이 삼아서 이 손잡이를 잡아서 270도만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개체가. 자, 마찬가지로 얘도 파이프를 입력시켜 줄게요. 아까 프레임 좀 헷갈리긴 한데 겹칠 거니까 자, 얘랑 얘를 파이프 할 거예요. 프레임 구분을 해줄까? 그러면 헷갈리니까 저는 구분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자, 아까 만들었던 게 이너, 그 다음에 프레임, 아우터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해주고 얘는 꺼버리고 여기다가 파이프를 해줄게요. 자, 파이프 얘 두 개 다 할 거다. 반지름은 80. 이렇게 가겠죠, 그쵸?
됐나요? 자, 아우터 플레임도 잠깐 꺼둘게요. 요거만 일단 필요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합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얘네들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F10 누르면 켜지겠죠. 컨트롤 포인트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 이 컨트롤 포인트에 우리가 커브 하나를 그려줄 거예요. 직선을 그릴 겁니다. 파이프의 기준이 되는 안쪽에도 이제 프레임 파이프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 하나를 그려주는데 위치는 상관없어요. 같은 위계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연결시킬게요. 자, 그 다음 얘도 파이프를 우리가 매달 거예요. 파이프를 매달 겁니다. 아우터 프레임에다가 자, 얘도 파이프 반지름은 40 이렇게 가줄게요.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쭉 이렇게 배치를 시킬 거거든요. 배치를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과정인데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요 파이프까지 만들어 놓고 자, 요거 두 개를 로프트 시킬 거예요. 로프트 요렇게 얘가 기준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로프트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어레이를 시킬 건데 어레이 기억나시나요? 어떤 걸 따라서 쭉 XY축 어레이든지 폴러 어레이든지 이렇게 가능했던 거 여기에 모든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어레이 보이시죠? 여기 어레이를 보시면 어레이 커브 온 서피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array along curve on surface 이렇게 되어 있죠. surface 위에 있는 커브를 array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ray 하는데 커브 위에 있는 개체를 array 하는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쭉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array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array를 하려고 지금 기준이 되는 요 surface를 사용을 하면은 이 커브가 90도로 누워버려요. 요렇게 누워버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기준이 누워버려요. 우리는 지금 세워져 가지고 어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버린다고. 어레이를 쭉 할 건데 이렇게 누워서 가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90도가 누워있는 상태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기준이 90도가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90도를 세우려면 어레이가 되는 기준의 서피스, 요 서피스가 90도인 서피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선 있죠. 요 UV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요 가운데 선을 추출할 건데 엣지를 추출하는 명령어는 있어도 가운데 있는 아이소 커브를 따로 추출하는 명령어는 없기 때문에 얘를 extract wireframe이라는 명령어로 그냥 전체를 다 추출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명령어는 extract 추출하다, extract 하는 거죠. 와이어프레임 뷰로 보는 모든 프레임을 추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와이어프레임 뷰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쵸? 이렇게 보이는 모든 선들을 추출하는 건데 추출하는 것 중에 가운데만 쓰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extract. 그러면 요 가운데 선이 이렇게 추출돼요. 그쵸? 보이시죠? 요 선을 기준으로 직각인 면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면을.
그래서 직각인 면을 만드는 명령어는 fin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fin 요게 우리 지느러미라는 단어거든요. 지느러미 샥스핀 할 때 그 fin이에요. fin 지느러미를 만든다. 지느러미가 몸통에서 수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n 입력을 하시면 베이스 서피스는 얘. 자, 이쪽 방향으로 나가죠. 그쵸? 네, 직각으로 나가죠. 길이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디렉션 노멀 디렉션으로 하면 되고 양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이쪽 방향으로 300만큼 지금 핀 시켰고요. 요게 양쪽 방향 보스 사이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따로따로 하는 거구나. 잠시만요. 그럼 반대쪽도 하면 되겠죠. 그쵸? 요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화살표 방향으로 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플립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조인 시키면 한 면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요 길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300을 줬지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개체가 이 면을 기준으로 어레이 되면은 90도 돌아가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어레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상상이 되겠죠. 그쵸? 다시 한번 아까 여기 있었던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요거 array along curve on surface 요거 할 겁니다. 자, 어떤 개체가 가죠? 이 개체가 갈 거예요. 엔터. 베이스 포인트는 시작 지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죠. 그 다음에 커브를 먼저 입력하래요. 요 커브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서피스를 이번에 우리가 새로 만든 개체 얘로 입력하시면 된다. 이게 왜 한 번에 선택이 안 되지? 원래 이게 양쪽 커브가 한꺼번에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 커브가 하나씩만 이 서피스가 하나씩 지정이 되게 변경이 됐네요. 아...
방법을 마련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서피스가 하나로 인식이 돼야지 정중앙에 클릭이 되는데, 각 개체를 하나씩 선택이 되도록 변경이 됐어요. 이게 버전업 되면서 뭔가가 바뀌었나 본데, 면을 조인시키고 완벽하게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머지 서피스. 아니면 귀찮아도 다시 면을 그리는 방법으로 하면 되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면으로 그냥 처음부터 그리면 되니까 익스트랙트를 하고 나서 다시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그 로프트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다시 요 개체가 여기를 기준으로 커브 서피스.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으로, 뭐야,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고요. 가운데를 지금 집으려고 그 고스트 뷰로 바꾼 거예요. 정확히 가운데를 클릭하려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하거나 디스턴스를 입력해라, 이런 건데, 디바이드 총 개수로 우리 그 나눠 가지고 할게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들어갈 거냐, 그래야지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D 엔터, 얘를 개수로 입력을 할게요. 40개.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엔터. 그럼 얘는 우리가 기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실제로는 필요가 없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네. 요거만 남기면 되겠죠, 그쵸? 나머지 커브들은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익스트랙트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커브만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요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를 선택할 때는 select라고 하는 SEL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게 커브잖아요, 그쵸? 그러면 select curve를 하고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쵸? select curve.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하면 얘만 남겠죠, 그쵸? 얘네들을 커브 레이어가 아니고 우리 아우터 프레임으로 변경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시작 지점이랑 끝점은 삭제를 할게요. 넘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개체를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4개를 할 거예요. 360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rotate, copy 또는 array polar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켜주시고, 예,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만 array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잠깐 하이드를 한다 치면 요거만 그룹핑하고, 네, 얘네들만 그룹핑을 하고 얘네들만 어레이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자, 센터는 요거, 그 다음에 아이템 개수는 4개, 360도를 기준으로 돌려버려라. 네,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렇죠? 가이드라인 다시 지우고, 네.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그 세워져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체를 뭐 탑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나선형 계단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잘 응용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였냐면,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레이를 한다는 거는 이제 배열시키는 건데, 우리가 직교 방향으로 X축, Y축 방향으로 배열시키거나 중심축을 기준으로 뭐 몇 도만큼 몇 개를 배열시킬 거냐 하는 것들은 캐드에도 나왔었고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 어떤 것들을 따라서 배열시키는 거, 어레이를 얼롱 시키는 방법은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 스케치업에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한 과정이 무엇이었냐, 지금 만들어 놓은 기준이 되는 요 개체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을 따라서 면을 따라서 쭉 배치를 시키는 요 과정이 중요했던 거잖아요. 요 과정이 중요했던 건데, 실제로 어레이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워진 면을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90도로 누운 상태로 어레이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90도가 누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레이 되는 면 자체를 미리 90도를 누워서 작성을 해 놓으면, 실제로 걔를 바탕으로 어레이를 하면 다시 90도만큼 회전시킨 개체로 어레이가 될 테니까 서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추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누워있는 면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기준이 되는 선이 지금 중심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추출을 해서
중심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fi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여기서 90도로 세워진 날을 만드는 명령어인데, 날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냐 플립해서 이쪽 방향이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두 개를 만드신 다음에 조인을 시키면 한 면으로 되지만 아까 이제 array along curve on surface를 해보니까 두 개를 조인을 시켜도 두 개 중에 한 가지의 면밖에 선택이 안 되더라.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면 자체를 쓰지 말고 그 면에 있는 커브 두 개, 요거는 duplicate 엣지로 추출을 했어도 되겠죠. 그쵸? 요 선과 요 선 두 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면을 재생성해 준 거예요. 한 번에 면이 만들어지도록. 로프트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프트로 만들어진 요 면을 우리가 fin 한 거랑 똑같이 맞춰주고, 그 면을 기준으로 array along curve on surface, 그 surface의 기준 면으로 잡아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ivide 할 거다. 총 몇 개를 갈 거냐, divide 개수를 지정을 했고, 그래서 거기를 균등하게 채워준 과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잘 따라 해보시면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 보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다음에 응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까지 진행할 건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의 내용 자체가 사실 두 주치의 내용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뒤쪽에 와플 스트럭처, 이런 거, 와플 스트럭처 같은 것도 여러분들 건축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내용, 요것도 실제로 이제 우리 수업에는 빠져 있는데, 예전에는 한 학기 동안 수업했을 때는 요거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했었어요. 레이저 커터 이용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직접 조립해보는 요 과정이 이제 중간 고사 이후에 과제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어졌지만, 실제로 이제 시공이 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것들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1대1 스케일 아니더라도 내가 10분의 1, 20분의 1 좀 크게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해보실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시간 되시면 해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fin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했었잖아요. 하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데, 이 fi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surface에서부터 다시 날을 세운다.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 날을 세운 개체가 U 방향과 V 방향 두 가지가 존재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요 핵심을 바탕으로 요 두 개를 끼워서, 결구 구조로 끼워서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됐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출석 부르고 종료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